5월 들어서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시작이 됐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걱정하셨죠. 그런데 결국 이 수익률을 보니까 코스피는 큰 영향이 없었고 시가총액도 오히려 조금 늘었다는 평가입니다. 숫자로 그런 부분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좋았던 데다가 예상과 달리 공매도 수요가 아주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합계가 33조 원 증가한 2,635조 원으로요. 공매도 이슈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공매도 우려를 이길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실적이죠.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비롯한 우리 기업의 실적이 예상은 196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컨센서스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영업이익이 210조 원을 넘어섰죠. 그래서 이 공매도 이슈를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면서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진 않았습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을 봤더니 지난 1월 첫째 주에는 한 17조 원이었는데 지난 3일부터 4거래일간 평균의 거래 대금이 코스닥 기준으로요. 한 9조 6천억 원 정도였으니까 지난 1월과 비교했을 때 거래는 절반 정도로 줄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로 인해서 어떤 종목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셀트리온은 5월 거래 이후에 5% 정도 하락했고요. 삼성중공업이 9% 넘게 하락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친 분들은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겠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한 데다 감자와 증자 추진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반면에 공매도 비중이 높아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았었던 셀트리온은 5%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평가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자, 이 공매도의 순기능은 적정 가치를 찾는 것이죠. 기업의 실적 전망이나 이익 개선폭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숏 커버링, 공매도를 칠 때 주가가 하락하면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을 얻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추세를 바꿔놓는 것은 될 수가 없지만 하락할 때 매도세를 더 강화하는 기능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공매도의 어떤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지난 일주일 동안 공매도 재개 이후에 시장에서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특히 요즘처럼 이익 개선이 강하게 나타날 때는 그런 실적 관련 기업들을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을 좀 하셨던 것으로 이런 부분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업들 중에 어떤 업종이 실적이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슈들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주식시장에 큰 관심을 얻으면서 역시나 증권사들이 가장 수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많이 하시면서 수수료 내시죠. 그런 부분이 증권사들의 이익 개선에 고스란히 기여를 했고 또 빚을 내고 이른바 신용거래도 많이 하셨는데 이 신용거래로 인한 이자 수익 증가도 기대가 되면서 앞으로 증권사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삼성증권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 가장 많이 사셨다는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 삼성증권의 이익 개선폭이 무려 1,717% 나타났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한 200% 정도의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다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에서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이 금융주들이 보통 수혜를 누리게 되는데 한 내년 정도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적으로 줄줄이 금리 인상이 이어질 텐데 그때까지는 최소한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곡물 가격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숫자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FAO라는 유엔 식량 농업 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곡물 가격 지수를 산정을 하는데 11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곡물 가격이 계속 올랐던 것인데 뭐가 올랐는지 봤더니 옥수수, 밀, 설탕, 팜유, 다두유 등
바이오 디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곡물들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손세정제가 옥수수가 원료로 사용이 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이 손세정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옥수수 가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특히 설탕 가격이 많이 올랐고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쌀 가격은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글로벌 영양 수액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데다가 환자들에게 수액을 투입하면 그 이후의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 수액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종합 영양 수액의 전체 시장 규모가 1조 원 수준인데 연평균 9%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유율이 56.3%인 국내 종합 영양 수액 1위 회사는 JW 중해제약이고 그 지주 회사인 JW 홀딩스는 2018년부터 유럽, 미국, 중국 등의 공급 계약과 공급 개발, 기술 수출 등을 맺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액 시장은 앞으로도 고령화 때문에 더욱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그룹의 투자 전문 지주회사인 주SK가 미국의 바이오 업체인 로이반트 사이언스가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기업 가치를 우리 돈으로 8조 1천억 원 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업체 기업 공개 가운데는 역대 최고로 꼽히는 모더나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최근 주 SK는 글로벌 투자에서 연이은 대박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주 SK가 투자 회사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면서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평가인데 바이오, 모빌리티, 신소재 사업 등에서 상당한 안목을 가지고 투자에 나서고 있고 계속해서 성공해 나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증시 일정이 있을지 볼까요? 드디어 내일입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상장합니다. 역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청약에 80조 원이 넘게 몰리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청약 증거금이 확보가 됐죠. 내일 공모가가 10만 5천 원 정도에 형성이 되면 그야말로 따상으로 시작해서 주가가 얼마나 오르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것을 차익 실현의 기회로 생각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내일도 지켜보시죠. KT와 SK텔레콤, 강원랜드, 휴젤, 내일 주요 통신사들의 실적도 나오고요. 12일에는 KTNG와 펄어비스, 컴투스, 쿠팡 성적표가 공개됩니다. 13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보통 이렇게 만기일 전까지는 변동성 확대를 유념해라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죠. 디즈니, 코인베이스, SK이노베이션의 성적이 나오고 14일에는 넷마블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자, 한 주간의 첫날인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증권사에서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볼까요?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로 가겠습니다. 이민경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네,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며 곳곳에서 보복 소비라 불리는 소비 형태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나들이 시즌에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종은 유통업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코로나 발병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었고 신용카드 승인액도 전년 동월 대비 16.5%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유행하고 난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는데요. 나들이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쇼핑을 통한 억눌린 소비 욕구를 풀려는 심리는 더욱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 1분기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체들이 작년 부진을 딛고 호실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체들의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보복 소비의 다음 타깃은 면세점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최근 주요 국가별 백신 접종 상승률과 함께 백신 여권으로 불리는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상용화 논의도 나오고 있고 지난 5일부터 국내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발표되었는데요. 이미 영국은 이스라엘과 호주 등 백신 효과 누리고 있는 12개국에서는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기로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하반기 이후 국가 간 이동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 자연스레 면세점 매출 실적도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이 같은 기대감 반영하며 면세점 업종 주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관련주로 꼽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호텔신라, 서부 TMD, 현대백화점 주가가 작년 말 이후 평균 20.5% 상승했습니다. 관련주들 중 특히 호텔신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호텔신라는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액 비율 높은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유가증권 시장에서 호텔신라의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액 비율은 3.1%로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하지만 지난주부터 공매도 제도 재개되며 공매도 타깃 종목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거래일 동안 5% 넘게 오르며 장중 93,900원으로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또한 지난주 3일부터 6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에 이름도 올렸는데요. 이렇게 호텔신라가 공매도 이슈에도 주가 방어할 수 있었던 점은 1분기 깜짝 실적 발표 때문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43억 원 증가한 266억 원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는데요. 1분기는 아무래도 면세점 부문의 임차료 개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영업 종료, 제2여객터미널 흑해기준 변경 등으로 공항점 손익구조 개선한 점이 흑자 전환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2분기에는 면세점 월별 실적 추세 상향과 호텔 사업 운영 효율화에 따른 실적 개선 가능해지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해 본다면 코로나 이후 삶을 그려봤을 때 유통업뿐만 아니라 이제 면세나 화장품 같은 업종 충분히 지금보다 더 업사이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